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온 파이데이 이후에 우리가 알던 파이 생태계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버튼만 누르던 단순 채굴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격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그 새로운 세계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완벽한 생존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짜 기회를 가려내고 또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그 모든 전략과 통찰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총 6단계에 걸쳐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한번 제대로 뜯어볼 겁니다. 첫 번째, 곧 닥쳐올 대격변의 신호들을 먼저 읽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 새로운 판을 지배하게 될 단 하나의 규칙, 바로 가치 포착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을 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유동성 공급 전략을 배울 거고요. 네 번째, 실제 사례로 CD 게임즈를 가져와서 이 모든 이론을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스스로 좋은 앱과 나쁜 앱을 가려낼 수 있는 저만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큰 변화에 맞춰서 저희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고 가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다음 주로 다가온 파이데이에 대한 저의 예측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쫙 분석하고 코어팀의 방향성을 추적해 봤을 때 제가 볼 땐 이게 파이데이 이후에 펼쳐질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미래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미리 읽고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인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게임의 룰 자체가 진짜 그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데이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파이코인을 얻는 방식은 더 이상 채굴이라는 단 하나의 외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개의 앱과 서비스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 참여라는 여러 갈래의 고속도로가 동시에 쫙 열리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의 방식에만 익숙해 있다? 그럼 이 새로운 게임에서는 그냥 완벽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진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파이는 뭐였죠? 기다림의 자산이었어요. 매일 버튼 누르고 언젠가 상장되겠지, 가격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부였단 말이죠. 하지만 파이데이 이후에 앱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판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이제 이 생태계의 부는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돈과 사람, 즉 이 유동성이라는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 길목을 먼저 읽고 딱 지키고 있는 전략가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보이지도 않는 유동성의 흐름을 어떻게 읽냐고요? 바로 이 새로운 규칙, 가치 포착, 영어로는 value capture라는 이 특수 렌즈를 껴야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수많은 앱과 토큰들 속에서 진짜 보석과 한순간에 사라질 신기루를 구별해내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 바로 이 개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앱이나 토큰을 보잖아요. 다른 시끄러운 소리 다 차단하고 스스로한테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그래서 이 앱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의 시간과 돈, 즉 가치를 붙잡아 두는 건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럼 그 앱의 토큰은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 결국엔 잠깐 반짝이다 사라질 테마 코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이 딱 나온다? 그럼 그 토큰은 단순 투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용자들의 행동 자체가 가격을 떡받치는 아주 단단한 성을 짓게 될 겁니다. 가치 포착,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 기둥이에요. 첫째, 리텐션, 쉽게 말해 재방문율입니다. 사용자가 호기심에 한 번 와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오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돌아올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게 재미있는 게임일 수도 있고 유용한 기능일 수도 있고요. 둘째, 싱크. 이건 말 그대로 토큰이 빠져나가는 구멍 같은 거예요. 버는 구조만 있고 쉬는 구조가 없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든 수수료로 내든 어딘가에 묶어두든 토큰이 생태계 안에서 계속 순환하고 소모되는 장치가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 토큰을 당장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느냐. 이 세 기둥이 모두 튼튼해야 비로소 가치가 포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치 포착이 뭔지 이제 감이 좀 오셨다면 이제 진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부를 극대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그건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를 넘어서 이 게임판 자체를 운영하는 하우스가 되는 것, 바로 유동성 공급자, 즉 LP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P2E 같은 걸 좀 오해하시는데 게임 열심히 해서 토큰 몇 개 버는 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냥 용돈벌이 수준이에요. 진짜 돈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가 만들어지는 구간은 바로 거래가 폭발할 때 생기는 이 시장 구조에 있어요. 보세요. 생태계 토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당연히 그 토큰이랑 파이코인을 바꾸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이 교환, 즉 수합이 일어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본의 강을 만들어준 사람들, 바로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즉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LP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냐?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현금 인출기처럼 보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준비가 안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돈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 함정의 이름이 뭐냐? 바로 비영구적 손실, Impermanent Loss입니다. 줄여서 그냥 IL이라고 부를게요. LP가 되는 건요, 절대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안전빵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파이코인이랑 A 토큰을 묶어서 유동성으로 공급했는데 A 토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해버리면 나는 그냥 두 토큰에 가만히 들고만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변동성이 만들어내는 비용구적 손실의 무서움입니다. 결국 LP 전략의 성공 여부는 이 간당한 저울질로 귀결됩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거래량을 통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내가 LP가 돼서 돈을 벌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 수익이 비영구적 손실을 압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우느냐는요, 토큰 설계가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그 앱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지속적인 진짜 수요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실험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최근에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죠. 바로 CD 게임즈를 해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가치 포착과 LP 전략이라는 렌즈로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질문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과연 CD 게임즈는 사용자들이 계속 돌아오게 만들고 리텐션, 토큰을 쓰게 만들고 싱크, 그래서 결국 이 토큰을 가지고 있을 이유, 목적을 만들어내는 가치 포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CD가 선택한 HO, 즉 HTML 플랫폼 전략을 보면 그들의 첫 번째 노림수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통 앱 쓰려면 앱스토어 가서 검색하고 다운받고 설치하고 귀찮잖아요? HO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냥 파이 브라우저에서 링크 딱 클릭하면 바로 게임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6천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파이 유저들을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아무런 마찰 없이 자신들의 생태계로 빨아들이겠다는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전략인 겁니다. 동시에 애플과 구글에 내야 하는 비싼 수수료나 까다로운 검열도 완벽하게 피하는 아주 영리한 선택이죠. 이 슬로건에 CDA에 더 큰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파이에서 태어났다는 건 6천만 파이 유저라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초기 시장을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근데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 파이라는 울타리에만 갇혀 있지 않고 결국 외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외부에서도 성공한다면 CDA는 파이라는 결제 시스템 자체를 외부 세계로 수출하는 강력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CDA뿐만 아니라 파이 생태계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많은 애플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쓰는 저만의 비밀 무기, 이 프레임워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틀을 사용하면 그냥 감이나 소문,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냉정한 구조적 관점에서 프로젝트의 진짜 실력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기준은 딱 이 5가지입니다. 첫째, 리텐션 구조. 사람들이 왜 매일 다시 와야 하죠? 단순히 보상을 주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서비스 자체가 매력적인가요? 둘째, 토큰 싱크. 번 토큰을 어디다 쓰게 만드나요? 명확한 소모처가 없다면 그 토큰의 가치는 결국 0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거래 촉발 장치.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토큰을 교환하거나 아이템을 거래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설계되어 있는가? 넷째, 유동성 설계. LP들이 비영구적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열기와 팀의 실행력.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로드맵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커뮤니티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5가지의 혹독한 테스트를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앱만이 진짜 가치 포착에 성공하고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이 기진에 미달하는 나머지 프로젝트들은요? 그냥 처음엔 좀 시끄럽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소음일 뿐이에요. 절대 분위기나 감정적인 기대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냉정한 프레임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내용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지 파이 생태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변화의 물결에 발맞춰서 저희 채널 역시 아주 중대한 변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화하려고 합니다. 파이데이가 지나면요, 이 생태계에는 딱 2종류의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파일을 들고만 있는 수동적인 보유자, 그리고 돈과 사람의 흐름을 먼저 읽고 행동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플레이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왜 멤버십 정책을 바꾸려고 하냐면요. 진짜 솔직하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파이데이 이후에 이 새로운 게임은요. 단순히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아는 정보 싸움이 아닙니다. 정보는 이제 거의 동시에 모두에게 공개되어 진짜 승부는 같은 정보를 보고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기회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꿰뚫어보는 해석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해석과 전략을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떠들어버리면 그 순간 그 전략의 가치는 사라져버려요. 다 같이 늦어버리는 거죠. 저는 먼저 읽고 먼저 움직이는 소수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이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루던 거시경제나 블록체인, 지정학 같은 큰 그림 분석은 지금처럼 모든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계속 올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특정 파이 D앱 하나를 잡고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이런 심층 분석 있죠. 제 5단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이런 분석은 앞으로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독점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파이데이 이후 진짜 전쟁터는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는 가격 차트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한정된 시간과 돈을 뺏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앱, 그 자체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이라는 무기를 들고 시장의 흐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